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등교를 무기한 연장한 데 이어 대학들도 잇따라 비대면 수업을 추가 연장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재택 수업 기간을 오는 24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고 재택 수업이 곤란한 교과목은 소규모 강의로 진행하거나 일반 교과목을 종강한 뒤 집중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학교 역시 비대면 수업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울 삼아 각종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주종섭 여수시 의원은 최근 시의회 10분 발언에서 질병 재난으로 시작한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와 정치, 문화 영역을 아우르는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다며 지역 공동체가 함께 나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특히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들이 우선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여수 MBC 기획 코너입니다. 이번엔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수산 양식어가에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요즘 밥상에 어떤 반찬 올리시나요? 양식업을 하는 어촌마을들은 요즘 생선이 통 팔리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는데요. 한번 직접 배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수 계도의 한 양식장입니다. 우럭 100만여 마리를 양식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2만여 마리밖에 못 팔았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40만여 마리쯤은 출하가 이미 됐어야 하는 양입니다. 1kg에 10,000원이었던 가격을 6,500원까지 낮췄지만 여전히 판매량은 신통치 않고 사료값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사료 안 주면 살이 금방 빠져버리고 폐사 나오고 질병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1.5배 이상 사료비가 더 들어간다고 봐요. 지금 IMF 때보다 더 심합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양식어류인 우럭과 숭어, 농어 등은 11월부터 3월까지가 출하 적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700톤이었던 출하량이 올해 450톤으로 줄어들었고 위판액은 55억에서 32억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민들은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7월까지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지금 전혀 하루 판매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양이 그대로 가다 보면은 여름철 고수온이나 태풍 피해나 적조가 인해서 2차 피해를 물보다 뻔히 이게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수산물의 가격 폭락은 이미 현실화됐지만 정부가 수산물을 수매해주는 제도는 어획어류 8종만 대상으로 합니다. 양식어류는 한 종도 포함되지 않은 탓에 도움을 받을 법적 근거조차 없는 양식어민들은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을 좀 수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적체 물량을 어느 정도만 조금 10%만 이렇게 수매를 하더라도 어민들은 조금은 숨통이 좀 튈 것 같은데. 횟집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이 되어도 오는 사람들이 없어 문을 열고 앉아만 있다가 가는 날도 있다 보니 수족관의 생선들은 팔리지 않은 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손님이 5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았다가 그냥 이 정도로 계속 간다 그러면 아마 폐업할 것 같아요, 진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민들이 떠올린 아이디어는 이렇게 출하한 어류를 반건조로 가공하는 겁니다. 유통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구매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죠, 저희들은. 만드는 과정이 비닐 벗기고 씻고 하는 과정이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과정인데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행히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지난 주말 여수와 고흥을 잇는 백리 섬섬길 입구에 열렸던 드라이브스루 시범 판매점. 지나가던 나들이객들은 어민들이 힘들다는 말에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나 드릴까요? 얼마짜리예요? 2만 원입니다. 답답하니까 바람도 쐴 겸 해서 왔고 겸사겸사 또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왔어요. 파이팅 하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수협은 공식 온라인 누리집과 다양한 온라인 유통마켓에서 반건조 수산물 판매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함께라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촌 살리기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의 인구가 여수시의 인구를 앞질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순천시의 인구는 28만 1,873명으로 여수시보다 79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내 인구수 1위로 신대지구를 중심으로 교육과 주택 여건이 좋아지면서 인근 도시의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순천과 여수에 이어 목포가 22만 9,009명, 광양 15만 1,372명 등으로 지난 2월보다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 산단 내 작업복 세탁소와 샤워시설 설치에 대해 건설 노동자들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여수지부는 어제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수 산단 작업복 세탁소와 샤워시설 설치에 대해 공개 질의했는데 국회의원 후보들과 여수시의회 의장은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건설 노조는 샤워시설 설치에 대해 여수시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15 총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입니다. 도내 최다인 모두 8명이 출사표를 낸 이 선거구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병철 후보는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힘있는 여당 후보로서 강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고향 순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있는 여당 민주당 후보가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미래통합당 후보. 천하람 후보는 청장년 일자리 기반 마련과 순천의 정치 위상을 되찾겠다며 새로운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우리 순천 시민분들께 정말 건전하고 새로운 정치를 선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우리 순천의 기존 학연, 지연, 혈연은 없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젊은 패기로 젊은 순천, 미래 순천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기도소 민생당 후보. 기도소 후보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순천 선거구를 바로잡겠다며 국민을 위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교 3번 민생당 기도소 후보로서 우리 순천 시민들을 섬기고 순천 시민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택 정의당 후보. 강병택 후보는 국민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스펙의 정치가 아니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펙 좋은 사람, 경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소통할 줄 알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동 민중당 후보. 김선동 후보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을 약속하며 서민들이 희망을 갖는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국회에 전달했던 그 마음 그대로 서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남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순천을 준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순천 시민의 사랑과 성원에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동호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정동호 후보는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국민배당금 지급과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 지급 공약을 내놨습니다. 저희 당은 지금 국가 예산의 낭비되는 예산을 60%를 전략해서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씩 국민배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1차 목적이고요. 이정봉 기독자유통일당 후보. 이정봉 후보는 광양만권 통합을 기반으로 동북권역의 지역 발전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한 하나의 통합권을 이뤄서 우리가 이 지역이 지금 우리 주변의 농촌의 지역들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발전하고 있는 우리 순천과 함께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노광규 무소속 후보. 노광규 후보는 KTX 단축운행과 2023 정원박람회 성공을 지원하고 잃어버린 선거구 권리를 되찾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정 해롱면 지역 5만 5천을 찢어서 광양시 선거구에 붙이고 후보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번에 시민들과 함께 분명코 이게 틀렸다는 것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8명이 출사표를 낸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검은 항로를 오가던 여객선의 설령이 만료돼 뱃길이 끊기면서 검은도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와 해양수산청은 대책을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검은도행 여객선이 정박하던 터미널 부두가 텅 비어 있습니다. 여수와 검은도를 오가는 줄리아 아쿠아호의 설령이 만료됐지만 선사 측이 내부 협상 실패로 대체 선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여수와 검은도를 오가는 뱃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검은도에 들어가려면 여수에서 차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고흥 녹동항에서 배를 타야 하는 상황입니다. 줄리아 아쿠아호의 설령 만료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예고됐던 상황. 그런데도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그대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5시간 배나 차를 타고 여수 와서 판매를 합니다. 쑥은 시간을 다툽니다. 저 생물이. 그래서 2년 전부터 대책을 세우자 해서 해수청에서 회의를 여러 번 했었고 분명히 오늘 배를 결항을 안 하고 다닌다 했거든요. 이처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해양수산청이 해당 선사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 조치는 과징금 90만 원이 전부. 민원이 꾸준히 빗발치자 해수청은 다른 시군처럼 조례를 만들어 선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여수 검은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쟁 체제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선사만 이렇게 나무란다 그래가지고. 하지만 여수시는 이미 선사 측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적자 노선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 운항 차수가 증액이 됐을 경우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수 검은 항로의 대체 선박이 언제 도입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을 떠넘기는 사이 주민들의 불편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회원제 비밀 사이트를 통해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단속 또 정부의 제재에도 성매매 업주들은 보란 듯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원제 비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등록된 광주와 전남 300여 개 업소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금도 영업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지만 경찰 단속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다들 달라요, 생각들. 이러다 말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현장을 들키지 않는 이상 증거 부족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성매매 사이트의 몸체라고 할 수 있는 서버의 위치 때문입니다. 서버가 해외인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차단되더라도 주소를 바꿔 얼마든지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업주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이용합니다. 사이트 시스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주소만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히면 계속 바꾸고. 문제가 된 성매매 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지난 6년 동안 10차례 제재를 받는 동안에도 경찰 수사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오고서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수사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엔 손을 쓸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내 서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이용 해지의 시정 요구가 결정이 나고요. 해외 서버가 있는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니 저희가 망 사업자를 통해서 접속 차단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서버가 해외에 있어 단속이나 수사가 어렵다. 이렇게 정부와 경찰이 변명과 해명을 하고 있는 사이 성매매 업주들은 단속과 제재를 비웃기라도 한 듯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14일까지 각 후보들은 인수매물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 관계자들과 함께 비품을 활용해 거리 유세가 가능하며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구두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첫 선거권을 갖는 청소년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당시 18세 미만일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선거구의 안준노 전 예비후보가 정인화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예비후보는 정인화 후보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역량과 진정성을 입증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